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0일 벌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로 넘어가서 자정을 지나서 한 30분 됐습니다. 지난밤 19일 밤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뭡니까? 미북 정상회담이죠. 아니 반국가 단체가 우리 동맹국보다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데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미국보다 우선시키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다음 주 하노이 회담이 작년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이것은 평화협정 맺자는 거죠.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북 관계 발전, 미북 정상화, 이게 다 북한 노동당 정권에 유리하고 한국 국민에게는 불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북한이 아주 형식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경제 제재 완화 또는 북한에 대한 지원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돈을 아주 짜게 쓰는 트럼프는 미국 돈을 쓰지 않겠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봉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봉이 되겠다. 우리가 북한을 돕겠다. 그런데 북한을 돕는 목적이 뭡니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하면은 북한에 철도 도로를 쓸 만한 물동량이 없어요. 철도 도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철도 도로 연결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철도 도로 연결 잘 되면은 북한이 남침할 때 군대 집중해가지고 기습 공격 잘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철도 도로 연결해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여기에 드는 어마어마한 몇십조의 돈은 누가 됩니까? 북한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남북경제협력은 사기적인 용어 아닙니까?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이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남북경제협력으로 국민들을 속여온 거 아닙니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봉이 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짜고 치는 노름에 한국 국민들은 봉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트럼프 김정은이 장난치는데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영변 핵시설 뭐 폐쇄는 과거에 많이 한 겁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까?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난 25년간 협상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킨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낸시 펠로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는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 저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벨 평화상을 혼이 팔려가지고 아베 보고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만나서는 더 이상 미사일 실험, 핵 실험 안 하면은 2020년 내년 대선 때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것만 안 하면은 북한에 대한 양보를 할 수가 있다. 그 양보는 대한민국을 희생시켜서 하면 된다. 미국 사람들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얄팍한 꼼수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호응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자유의 원칙, 법치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축해주기만 하면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속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궤도 이탈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줘야 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핵게임으로부터 가장 약한 입장에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지금 속고 있는데 트럼프에게 경고를 해야지 어떻게 트럼프 보고 더 속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표현이 이 경우에도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준비 현황 및 미북 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두 정상은 이번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회담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등에 있어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평가했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트럼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 한국인들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려면 트럼프가 2020년에 재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확고한 전략 개념과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특사단이 가서 미국의 조야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파워 엘리트에게 자유한국당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은 그나마 잘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경고에 나경원 대표가 지지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거 이거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세 사람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약탈 대상으로 삼게 되고 그 맨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상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서는 자기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향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러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친일파, 반공, 보수, 군사, 독재 세력이 만들었다고 그러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 재산, 자유,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핵심 세력이 전향하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주사파였다는 주사파 정권이라는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한 번도 우리가 주사파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는데 이제 아니다라고 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합니다. 주사파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인정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뭡니까? 주사파가 철학파입니까?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상당수는. 그게 나중에 진담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를 해서 논의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런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밤도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